적의 함선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대함미사일은 오늘날 해군 무기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손꼽힌다. 특히 지난 제3차 중동전과 포클랜드 전쟁에서 대함미사일은 다윗의 돌팔매처럼 골리앗에 비유될 만한 거대 구축함을 일격에 격침시켰다. 대함미사일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은 최신형 대함미사일 보유에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 해군은 그동안 미국제 하푼과 프랑스제 엑소셋 대함미사일을 도입해 구축함, 호위함, 고속함 등의 탑재에 사용해왔다. 외산 대함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1980년대 초반부터 국산 대함미사일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비록 시제품으로 끝났지만 고속정용으로 레이저 유도 방식의 대함미사일, 해룡이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공동 개발한 해룡은 파브웨이, 레이저 유도 폭탄의 탐색기와 슈라이크, 대레이더 미사일의 추진체를 결합한 외형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사거리가 7km에 불과했고 레이저 유도 방식을 채택해서 변화무쌍한 바다의 날씨에 몹시 취약했다. 바다에 해무라도 끼면 사용불능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결국 해룡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개발만 하고 전력화되지는 못했다. 2003년 이후 국산 대함 미사일 해성이 전력화되었다. 해성 대함 미사일은 1996년 이후 8년간에 걸쳐 개발되었다. 2003년 8월 해군 초계함에서 발사된 해성 대함 미사일이 70km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켜 성능을 입증했다. 발사 후 만각, 파이어 앰퍼샌드 포겟 방식 유도 기법을 사용한 해성 대함 미사일은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비롯 한국형 구축함과 호위함 그리고 유도탄 고속함 등에 장착 운용되고 있다. 최대 사거리가 150km에 달하는 해성 대함 미사일은 북한군 유도탄 고속정에 탑재된 스타-EX 대함 미사일에 비해 4배 이상의 긴 사거리를 자랑한다. 또한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 수면에서 5m 정도의 저고도로 무리를 스쳐 날아가는 해면 밀착 비행 즉 시스키밍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 밖에 제공격 기능도 가지고 있다. 세계적인 대함 미사일들과의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는 능력을 가진 해성은 세계 각국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 중남미 국가인 콜롬비아도 해성 대함 미사일을 도입했다. 국산 미사일로는 최초의 수출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성 대함 미사일은 성능 면에서 경쟁 대함 미사일들을 능가하면서도 거기에 더해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성을 기반으로 전술함 대지 미사일도 개발되었다. 2011년부터 7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2017년 시험평가 전 항목 기준을 충족하여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술함 대지 미사일은 과거 대한미사일로 개발된 해룡의 이름을 채용했다. GPS와 관성항법 유도장치를 장착한 전술함 대지 미사일은 적연한 근접 표적 및 지상의 주요 전술 표적을 타격하는 공격형 무기이다. 장갑 차량을 관통할 수 있는 자탄 수백여 개가 분산되어 폭발하면서 축구장 약 2개의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 전술함 대지 미사일은 발사 방식을 경사형 PFXI 과 수직형 PFXE-3으로 다변화하여 함정 종류에 따른 탑재 제한을 극복한 국내 최초의 미사일이다. 경사형은 이미 2014년에 개발이 완료되어 2016년부터 배치되고 있으며 수직형은 2018년 전력화되었다. 2.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한화 LIG-KAI 새로운 도전 기회 환영. 한미 정상이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뒀던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주식회사 한화,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KA 등이 수혜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도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2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결정으로 탄두, 발사체, 추진체 등을 개발 생산하는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신규 기술 개발 및 무기체계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주식회사 한화, LIG 넥스원, KAI 등이 대표 기업으로 꼽힌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한미 정부가 1979년 체결한 것으로 미국이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이전해주는 대신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각각 180km와 500kg로 제한했다.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양국은 2001년과 2012년, 2017년, 2020년 등 4차례에 걸쳐 지침을 완화했다. 2017년에는 탄도 중량을 무제한으로 변경했다. 또 지난해엔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했다. 다만 사거리는 800km로 묶여 있었는데 이번 지침 해제로 사거리 제한이 사라졌다. 이로써 사거리 5,500km 이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 가능성도 열렸다. 다만 당장은 외교 문제 등을 고려해 사거리 1000km 이상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및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을 우선적으로 할 전망이다. 현재 개발 중인 현무-4 경우 사거리가 800km 수준으로 알려졌다. 방산업계는 사거리를 대폭 늘린 미사일 및 추진체 개발은 지금까지 시도해볼 수 없었던 새로운 도전인 만큼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정부가 주도해 장거리 미사일 개발 프로젝트를 본격화할 경우 업계 전반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했다.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미사일 개발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수 업체가 협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미사일 분야에 특화한 기업은 LIG 넥스원이다. 미국산 미사일에 대한 창정비 업체로 시작해 종합방산 기업으로 성장했다. 매출의 60에서 70% 이상을 미사일 분야에서 내고 있다. LIG 넥스원은 향후 지대 공유도무기 천궁 2 함대함 유도무기 해성 전술함대지 유도무기 해룡 대한방어유도탄 해궁 등 기존 미사일들의 사거리 증가 프로젝트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회사 한화는 LIG 넥스원의 미사일 추진체 및 탄두를 납품한다. 소형 무장헬기 LAH 공대지 유도탄인 청검 개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에드 주관으로 주식회사 한화종합연구소가 참여했다. KAI는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국산 전투기 KF-21에 장착할 예정인 공대지 미사일의 사거리 문제를 독자 개발을 통해 해결할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단기적으로는 장기 채공 무인기의 무장 탑재량을 확대할 수 있어 무인기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탄도도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로켓 기술은 인공위성 추진체 개발에 적용할 수 있어 소형위성 발사체 등 신규 시장 진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사일 및 로켓 추진체 기술은 민과 군이 겸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따라 방위산업뿐 아니라 우주개발 산업에도 비약적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3. 명중률 100% 함대함 유도미사일 해성, 시스타 LIG 넥스원의 대표 무기체계, 해성, 세계 최고 수준의 함대함 유도무기로 거듭나기까지 수많은 관계자들의 깊은 고민과 열정이 더해졌다. 해군의 주력 무기체계로 자리잡은 해성의 운용 개념과 특징은 물론 LIG 넥스원의 해외 수출 과정과 그 속에 담긴 해성의 미래를 살펴보고자 한다. 해성의 운용 개념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고 LIG 넥스원이 체계종합한 해성은 1996년부터 총 1,00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을 진행했고 2003년 군 운용 시험평가를 거쳐 세계 최고 수준의 함대함 유도무기로 태어났다. 현재 해성은 우리 해군에서 고속함 PKG, 초계함 PCC, 호위함 FFK, 구축함 DDG에 탑재되어 해군의 주력 무기체계로 자리잡았다. 이미 지난 10번이 군 실사격에서 100%의 명중률을 자랑하는 등 완벽한 검증도 완료된 상태이다. 해성은 함정에 탑재하여 원거리의 적함을 공격하는 함대함 유도무기로 함정의 전투체계에서 표적을 탐지 식별한 후 공격 목표 함정을 지정하면 발사 통제 장비를 이용하여 발사하게 된다. 발사된 유도탄은 터보제트 엔진을 장착하여 함정에서 별도의 조종이나 통제 없이 사전에 입력된 자료에 따라 순항 비행하며 목표물을 찾아간다. 비행 중에는 다수의 변침점, 웨이포인트를 통해 아군의 함정과 섬들을 피하도록 설계되었다. 적의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 바다 위를 스치듯 저공비행,
시스키밍 하며 적 함정에 돌입하기 직전 위로 급상승한 후 다이빙하듯 내리꽂은 팝업 공격 형태를 갖는다. 해성에 탑재된 다양한 최첨단 기술. 해성은 다양한 성능으로 정확하게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함대함 유도무기이다.